평가에서 주시고 그리고 총수님이나 총장 영화철입니다. 어저께는 좀 뭐 갑자기 비가 내려서 때문에 지금 이제 바람 부는데 그런 날씨가 좀 괜찮아서 다행히도 소셜 디자이너 박은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전국의 그 젊은 분들이 이 자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무슨 직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죠? 소셜 디자이너가 제 직업입니다. 이거 뭐 세계 최초로 제가 만든 거예요. 직업 만드는데 허가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디자인하는 새로운 직업이죠. 외국 사람들도 이거 보고 굉장히 신기해해요. 이렇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래요. 저는 아까 제가 남들이 가는 깎으로만 가면 그게 블루오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농촌 사람들 전부 떠나잖아요. 모두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촌이 이제는 블루오션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가 그냥 말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본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잡지가 작년 2월 달에 나온 잡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농업이 일본을 구한다. 즐기면서 돈을 번다. 일본의 농부 대변신, 미개척인 농업이 일본의 성장 원천, 전국에서 걱정하는 취농 희망자, 농업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 한 5년 정도 늦어도 10년을 앞두고 10년을 뒤를 두고 우리가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농업이 뜨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동이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과실이라든지 이런 게 풍성하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민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장사 되겠습니까? 장사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관광지의 민박은요, 이제 바가지 종류나 그 다음에 사람이 오면 먼저 값을 쳐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안 볼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펜션, 지금 뭐 저는 동네마다 펜션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펜션 장사 안 됩니다. 왜냐면 국적불명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온다는 것은 시골스러운 그 농촌 그 자체를 즐기러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 병가해라고 하는 담양에 가시면 작은 민박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그냥 일반 시골 그냥 농촌 집이에요. 그런데 저녁 9시가 되면 주한상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름에 한번 보세요. 이게 고추에 탁 된장 찍어 발라 먹으면서 이 말걸리 한잔 하면 이게 보통 맛입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주인이 나와서 한 소리를 한 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 집에 하루 저녁에 8만 원입니다. 방 하나에. 밤에 잠자고 아침 주는 거예요. 이걸 이른바 B&B라고 합니다. 영국이나 스위스나 온 세상에 선진국의 모든 농촌에 가면 다 민박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주고도요. 여기 다녀간 사람들의 이 평을 한번 들어보세요. 후각 한마당 방, 아름다운 안개 소리, 아침 창문으로 보이는 겨울 빈들판, 봄 오는 소리, 입맛에 맞는 아침 식사, 삶을 즐기며 사시는 두 분의 모습과
아주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돈 내고도 너무 행복했다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인 고객 관계가 되는 이런 민박집.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요, 저는 이 농가 외소득으로, 농해소득으로는 그만이, 아니, 이거 하루 종일 우리 그날 갔는데 보니까 5팀이 왔더라고요. 이거는 전문적인 민박집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렇게 요란한 그 펜션이 아니라 농가주택을 잘 활용한. 그래서 하루 종일 40만 원을 벌었으면 여러분 큰 돈 아닌가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가 휴가촌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도시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냥 그 지역에 굉장히 맞는 그런 만들어져야죠. 뭐 이색적인 호텔도 생겨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한옥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는. 근데 이 한옥이 보통 그 아들이 와서 사지 않습니까? 저는 한 1, 20년 지나가면 이 한옥도 조금 폐가가 되고 남아있는 게 없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한옥관리사. 제가 마음대로 지었거든요. 영동에 한옥관리사 양성학교를 만들었어요. 전국 최초의 학교가 됩니다. 거기다가 문화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제가 정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관한 기사가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나오냐? 한국적인 것이어야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지금 서양을 소개하니까 그게 이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한국적인 것, 충북의 가장 충북적인 것, 가장 영동적인 것, 가장 자기 마을의 특수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와도요, 이거 새로운 재질, 새로운 걸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무겁고 안 맞죠. 우리 것 지금 또 그렇다고 현재 개량되어 있는 기와는 또 이게 영 보기가 아니고요. 저는 제3의 기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온돌은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만이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오히려 온돌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가 온돌을 우리 조상의 가장 우리만의 것인데 지금 일본이 다 가져가 있잖아요.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인삼이 원래 우리 한국이 옛날부터 이 중국에 수출하던 것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인삼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진생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그것도 가져가는 얘기라고. 좀 방향을 바꿔 주시죠. 네, 제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김치는 또 뭐가 됐죠? 김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제대로 챙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온돌 연구소를 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좀 개선도 하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지금 가평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온돌에다가 이제 이게 뭐랄까 구두를 다 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빠져나오게 돼 있잖아요.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온기라는 모든 온기를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빼내는 이런 장치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를 100% 쓰는, 말하자면 온돌도 저는 얼마든지 더 추가로 연구해서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